안녕하세요. 숲비를 읽어주는 남자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이라는 숲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얼마 전 LG 기왕전이 있었다. 한국 바둑 랭킹 1위와 2위의 대결이 되었다. 여태까지의 대결에서 맥을 추지 못했던 신진서가 박정환을 2대0으로 이기고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신진서의 시대가 도래하는 단초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처음으로 내가 바둑을 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였을 것으로 기억이 된다. 거의 70년대 초반이었다.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규칙을 터득해 나갔다. 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에 흥미를 가졌었다. 바둑도 있었고 장기도 있었다. 동네 아래쪽에 이발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둑의 보급소였다. 조그만 평상이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항상 바둑이 두어지고 있었다. 신선으로 두는 것도 두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기도 벌어졌다. 항상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 들러 어깨 너머로 구경을 하곤 했었다. 규칙은 방당 얼마였고 최고는 만방인 경우였다. 그때 당시 들었던 얘기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바둑을 두려던 이가 5만원 가량을 잃었더니 5급 정도의 기력이 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당시의 수준은 대부분 초보에서 중급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두뇌 발달이 잘 되었던 탓인지 쉽게 실력이 일치월장하여 동네 어른들을 차례차례 격파해 나가기도 했었다. 처음에는 몇 점을 놓고 두는 젖바둑에서 시작하지만 조금 지나면 실력이 늘어 금세 역전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 평상에서의 대국, 특히 내기 대국에서는 군수라든가 물려준다든가 무분별하게 대국에 개입하는 등 일체의 개입이 용납되질 않았고 혹여 잘못 훈수했다가 시비거리가 되기도 했다. 오늘날 미국 프로대국처럼 조율기를 하고 덤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의 룰의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 중에 대충 기력은 보통 10급에서 5급 사이의 수준으로 추측이 된다. 먹여치는 것 등도 아직 익숙해지기 전의 일이었다. 대충 어림잡아 기력으로 치자면 10급 내외 수준이었던 때였다. 그런데 그 평상에 초청대국을 하러 온 이가 한번 오셨다. 기력으로 1급 내지 2급 수준이었던 것 같았다. 제법 소문도 나고 웬만큼 기력이 되었다고 해서는 고수와 한번 대국을 해보라는 권유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 양반과 대국을 벌이게 되었다. 13점의 젖바둑이었다. 바둑판이 새까맣게 바둑돌을 깔고서 보기롭게 열중하였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고 나서 나자 흑대마가 다 죽었던 것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고수의 위용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무척이나 실력이 부족함을 동감할 수밖에 없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셈이었다. 동기 또래 애들이 바둑을 두는 애들이 없었고 보통 2살에서 5살 정도의 연배 형들과 바둑을 겨루었다. 8명 정도의 비슷한 실력을 가진 이들이 있었다. 뜨거운 여름날에는 이보다 더한 오락거리가 없었다. 틈만 나면 대국을 벌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일본에 계신 친척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꼭 바둑을 두어야 했다. 바둑판 앞에 해놓고 바둑을 두고 있으면 맛있는 간식거리를 맛볼 수 있는 것도 어린 마음에는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줬다. 후반에는 항상 흙을 피했지만 몇 차례 두다 보면 막판에 밀리기가 일쑤였다. 중학 시절까지는 그렇게 어울려 다니며 바둑에 빠져 있기도 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거의 바둑을 접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러는 사이 같이 대국을 즐겼던 이들은 실력이 괄목상대해져서 1급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 한두 차례 대국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실력 차가 너무 커 상대가 되질 못했다.
대학 시절에는 한 선배와 대국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 집에 초청을 해서 대국을 했는데 밤을 꼬박 세워 두었다. 7판을 두었는데 첫 3판을 내리쳤었고 마지막 4판을 이겼다. 그렇게 두고 나니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대국을 한 기이한 체험을 한 것이었다. 참으로 대단한 대국이었다. 옛말에 이르기를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를 모른다고 했었다. 초등학교 동기생과도 우연히 학교 앞에 만나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두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빅이 되었다. 군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 중대장의 바둑이 수준급이었다. 휴게실에서 한 분씩 대국할 기회를 가졌었다. 중대장의 승부욕은 대단했다. 자신이 이길 때까지 두었고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었다. 사회에 나오게 되니 바둑에 취미가 맞아 같이 즐길 만한 이는 없었다. 직장 내 바둑대회에서도 참가하여 대국을 해보기도 했지만 신통한 결과는 없었다. 장기 교육을 받는 중에는 점심시간의 휴식의 시간 등에 바둑을 즐기기도 하고 관전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낚시와 바둑을 두는 것만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없다고 일난하기도 했는데 바둑은 그야말로 두뇌 스포츠다. 지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바둑이 시범적으로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우리나라가 금메달 4개를 싹쓸이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어떤 바둑 매니아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대단하게 대국을 즐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고수가 번갈아 가며 집을 방문해서 대국을 벌인다고 한다. 아마 7단 정도의 최정점에 있는 실력으로 겨루다 보니 용호상복이요 호각지세이다 보니 상금 5,000원이 왔다 갔다를 반복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끝이 난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가르쳐 볼까 하고 둬보기도 하지만 금방 실정을 내고 말았다. 결국은 인터넷 바둑으로 대국을 못하는 서름을 달랠 수밖에 방법이었다. 간간히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원을 찾아 들어가 한 번씩 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사촌들과도 대국은 한 수씩 대국하기도 했었는데 거의 한 수 아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쭉 늘어나서 때로 동생이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하고 놀러온 시간이 지나고 한 번씩 찾아 들어가 하다 보면 나날이 늘어나는 자들의 수준과 복수에 깜짝 놀랐다. 얼마지 않고 예상처럼 나타난 신예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무교동창성의 불자들이라고 했다. 케이블 바둑TV에서 간간히 이 녀석의 대국을 감상하고 있다. 바둑에 매료되어 있다 보면 참으로 정신수양이 되고 차분해지고 저가의 싸움이고 전투이지만 그 속에서 내심으로 자신의 과욕이 화를 부르는 것이라든지 소탐대실이라 해서 적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다. 바둑은 요순 시절에 자신의 아들 단주의 신흥을 일깨우기 위해 바둑을 가르치라는 것으로 기원을 잡고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 시절 한 선생님께서 바둑을 좋아하셨는데 꼭 춤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셨고 그 당시에는 바둑의 제가 일본에 그 속에서 고치원의 활약상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의 필치였던 것, 얼마나 승부를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목숨을 걸고 당당한 바둑을 하는 것입니다. 바둑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좋은 인연도 많이 맺었습니다. 하나의 취미로서 훌륭한 역할을 해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도 무료지거나 한가해질 때면 한 번씩 오로바둑에 들어가 대국을 하다 보면 아직도 쟁쟁한 실력가들이 절비하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